안녕하세요. 제이풍스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구는 곧 국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출산율은 해마다 떨어져 2018년 0.83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적정 인구가 부족할 것이라는 의미를 넘어 훗날 국가가 소멸할 징조로까지 여겨집니다. 그러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뜬금없이 한국은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라며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율을 지적했습니다. 자, 출산율이 낮아지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반대로 급증하는 노령 인구로 복지 비용이 늘어나니 결국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인구 절벽에 따른 국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오로지 아이를 미래의 희망으로 여기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초혼 연령이 늦어져 아이를 여러 명 낳기가 어렵고, 아이를 잘 키우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 부담을 크게 느끼고 아이에게 희생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풍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 아들딸 구분 없이 한 명만을 낳습니다. 그런데 한 명을 낳고자 계획을 했어도 일타쌍피식으로 얼떨결에 쌍둥이를 낳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한꺼번에 두 아이를 키우려면 힘은 2배로 들겠지만 쌍둥이 출산은 저출산율 문제를 약간은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방송은 1989년 기네스북에 쌍둥이 다출산 마을로 등재된 여수 중촌마을의 입지를 풍수적으로 살펴 도시의 경우 어떤 곳에 살면 쌍둥이가 출산되는가를 재미있게 알아봅니다. 자,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가 있는데요. 일란성은 하나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란이 된 후 두 개로 분리돼 자란 것으로, 쌍둥이는 성별과 외모가 같고 몸의 특성을 결정하는 유전자 염기서열도 같아 인간 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란이 두 개로 쪼개지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유전과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란성은 두 개의 난자에 각각 다른 정자가 결합해 생기므로 성격과 외모가 다르고 성별까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는 태어난 날만 같을 뿐 유전적으로 그저 형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쌍둥이 출산율, 그것도 이란성 쌍둥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서구화된 식습관, 환경 호르몬의 잦은 노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스트레스와 피로가 심해져 언제부터인가 난임 또는 불임 부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정상적인 부부인데 임신이 안 되고, 그래서 불임에 대한 속앓이가 심해지면 결국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인공수정이나 과배란 유도 같은 출산력 치료요법을 시도합니다. 인공수정은 두세 개의 수정란을 엄마의 자궁에 넣고 착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20간 수정란이 모두 착상되면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배란 유도대를 투여해 난자가 여러 개 배란되고 그들이 각각 다른 정자와 수정되어 성장하면 이때도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간 쌍둥이 출산율이 34%나 늘어난 뒤에는 인공수정 같은 의료기술의 발달이 한 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네스북에 쌍둥이 마을로 등재된 중촌마을의 경우는 모두 인공수정이 아닌 자연 배란에 의한 쌍둥이 출산이라 현대과학도 그 의문을 풀지를 못했습니다. 이 마을의 산천 형세는 연화부수형, 즉 물 위에 떠있는 연꽃을 닮았다고 해 부자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지난 100년 동안 75가구 중 35가구에서 38쌍의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출산은 흔치가 않은 일인데 쌍둥이 다출산 마을로 널리 알려지자 서울의 카톨릭 의대는 왜 그럴까 하고 조사단을 파견해 다각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유전적 요인이나 식생활 습관이 쌍둥이 출산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유전적 요인을 부정한 이유는 첫째, 쌍둥이 출산의 형태가 통계적으로 특이한 점입니다. 이란성 쌍둥이는 대개 모계의 유전적 영향으로 많이 태어나고 일란성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 태어나는데 세계적 평균은 일란성 쌍둥이가 70%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일란성이 80%이니 이것은 모계의 유전성보다 후천적 요인이 더 큼이 확인된 것입니다. 둘째, 성씨별로 쌍둥이 출산을 조사해 보니 중촌 마을에 사는 15개의 성씨 중 9개의 성씨가 해당되어 쌍둥이 출산이 성씨와는 무관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식생활 습관도 연구했는데 어느 농촌과 마찬가지로 쌀을 주식으로 먹고 살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마을 뒷산인 매산에 있는 약수터 물이 정자 생산을 촉진해 쌍둥이를 낳는다는 소문이 돌자 아이를 못 낳는 여자들이 이 물을 마시고자 전국에서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이 약수터는 현재 천년 고찰인 용국사의 우측 계곡에 있는데 떡시루 크기의 옷샘이 원형의 돌담 안에 있고 부처님께 바치는 정화수로 쓰고 있는지 초를 꽂아놓은 그릇이 맑은 물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옷샘의 덮개와 바닥 그리고 주변의 돌에 이끼가 잔뜩 끼어 현재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가지로 약수를 떠서 맛을 보니 보통의 우물물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가까이에 있는 오룡과 선천마을 사람들도 이 물을 마시지만 그 마을에선 쌍둥이가 태어나지 않았음을 주목할 때 과연 이 약수가 쌍둥이 출산에 효험이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촌마을은 이런 마을 보셨나요? 하면서 쌍둥이 마을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마을 입구에 표지석을 설치했고 마을 유래비에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마을 정면에 바라보이는 쌍태산의 전기를 받아 쌍둥이가 많이 태어난다고 적혀 있으니 어렴풋 쌍둥이 출산의 비밀은 쌍태산이 사람에게 미치는 풍수적 영향을 판단해야 그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 우주의 기운, 즉 별과 연결된 운명을 부여받고 별은 자기의 모습과 품성을 닮은 분신체를 산으로 빚어 놓았으니 사는 곳 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생긴 산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산과 연결된 별과 같은 인물이 태어나는데 중천 마을에서 태어난 쌍둥이가 유전적 요인보다 후천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도 쌍태산의 영향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자, 매산 아래에 자리 잡은 중천 마을은 산이 서쪽, 남쪽, 북쪽 3면을 에워쌌고 바다가 있던 동쪽만이 전망이 트여 있는데 주산이 뒷바람을 맞고 청룡과 백호가 마을의 좌우측을 감싸는 타원형 분지라서 장풍이 우수하고 아늑한 마을입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앞쪽이 트인 동쪽을 자주 바라볼 것인데 그쪽에는 2개의 산봉우리를 지닌 쌍태산이 약 8km 떨어진 지점에서 뚜렷하게 바라보입니다. 중촌마을의 조산인 쌍태산은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산 이름이고 본래는 고락산인데 이 산의 영향을 받아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풍수적 주장은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수는 특이하게 생긴 산이 주변에 있을 때 아무리 멀리 있어도 바라보이면 그 영향을 받고 바라보이지 않으면 가까이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상상 임신처럼 사람은 누구나 환경으로 빚어지는 잠재의식으로 인해 생리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책을 펼쳐놓은 산이 주변에 있으면 학자가 배출되고 소가 누워있는 형상의 산을 바라보면 배불리 먹는
부자가 태어난다는 것처럼 쌍태산은 배부른 여자가 누워있는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임신의 길을 불어넣고 나아가 쌍봉은 두 개의 남자가 배란되도록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중촌마을의 옆 동네인 선천과 오륙마을에선 쌍둥이가 한 쌍도 태어나지 않은 이유도 쌍태산에서 불가사의한 비밀을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촌마을에선 쌍태산의 쌍봉이 잘 바라보이나 오룡과 선천마을에선 마을을 에워싼 산들이 동쪽을 가로막아 쌍태산이 바라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쌍둥이가 태어난 37가구의 가옥을 조사했더니 집의 자연과 관계없이 대문이 모두 쌍태산을 향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대문을 다른 방향으로 설치했거나 대문이 쌍태산을 향해 있어도 다른 건물이 쌍태산을 가려서 바라보이지 않으면 쌍둥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대문을 들락거릴 때마다 쌍태산을 바라볼 것이고 또 쌍태산이 바라보이는 부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쌍태산의 전기를 받아 쌍둥이를 임신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나아가 쌍둥이는 한 대를 건너 태어난다 라는 속설이 있고 또 초산에서 많이 태어나고 분만 횟수가 늘어날수록 확률은 줄어드는데 이 마을은 초산에선 거의 없고 그 이후부터 쌍둥이가 주로 태어났습니다. 이 역시 이 마을에 살면서 쌍태산을 바라보는 그 횟수가 많아질수록 쌍태산의 전기를 더 많이 받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예전에는 동물까지 쌍태산의 전기를 받았는지 소도 쌍둥이 새끼를 낳았다는 중촌 마을인데요. 하지만 현대에와 쌍둥이 출산이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선 더 이상 쌍둥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연합부수형은 물 위에 핀 연꽃처럼 물이 마을 주변에 가득해야 효능이 발휘되는데 마을 앞쪽에 있던 갯벌이 오래전 매립되어 온통 논으로 변했고 바닷물이 없어지자 바뀐 자연의 기운이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예전에 천석군이 살았던 어촌 마을이 이제 평범한 농촌 마을로 변하자 한때 75가구가 살던 큰 마을이 50여 가구로 줄어든과 동시에 출산이 가능한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났고 셋째,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1980년대 쌍태산의 쌍봉 중 한 곳에 송전탑을 세우자 그 이후론 쌍둥이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니 송전탑이 뿜어내는 흉한 살기가 여자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촌 마을에서 쌍둥이가 많이 태어난 원인이 쌍태산을 바라보며 생활하기에 쌍봉의 전기가 여성에게 생리적 변화를 일으켜 생겨난 결과라 한다면 도시에서도 쌍태산과 비슷한 쌍둥이 빌딩이 바라보이는 집에서 산다면 그 집도 쌍둥이가 태어난다는 풍수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풍수의 현대적 변형을 통해 도시에선 건물을 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가설이 신빙성이 있기는 전국 7대 도시 중 쌍둥이 빌딩이 곳곳에 서 있는 서울과 울산에서 쌍둥이 출산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이런 주장을 왜 할까요? 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꼴찌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인적 동력을 하루빨리 얻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저처럼 풍수사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건축 설계, 부동산 개발과 중개업, 조경업 등의 풍수를 접목해서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풍수를 배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이풍수TV의 멤버십에 가입해서 제가 직접 강의하는 풍수 전문가 가정의 동영상과 교재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매우 논리적이고 이해도 쉽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제이풍수TV 초기 화면에서 가입 버튼을 누른 뒤 제1단계 학기사 과정에서 또 가입 버튼을 누르고
결제 수단을 선택한 뒤 구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